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저가 수주 우려가 해소된 데다 추가 수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2기 수주 금액 24조 원은 예상 금액 15조 원 대비 60% 높은 서프라이즈라며 해외 건설 시 추가 비용 증가 우려 등을 감안해 충분한 예비비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저가 수주 우려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SK텔레콤이 원자력 발전소나 공항 등 국가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을 막기 위한 통신 AI 통합 모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개발한 모듈은 드론과 지상 제어 시스템을 통신망으로 연결시켜 불법 드론 대응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국내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인 브라이트 에너지 파트너스에 1,000억 원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이트 에너지 파트너스에 블랙록으로부터 유치한 누적 투자 금액은 3,81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증권가에서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SKENS와의 합병 비율이 시장의 우려 대비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목표 주가에는 합병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번 합병 후 SK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은 전날 기준 11조 5천억 원에서 17조 7천억 원으로 확대돼 코스피 22위까지 상승 가능하다며 국내외 기관들의 비중 유지를 위한 매수세도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지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상승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샵 00815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쪽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M7 일제히 밀렸고요. 이에 따라 나스닥은 무려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 넘게 하락했는데요. 이 같은 미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양대 지수 모두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규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현재 오전 시황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증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첫 번째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미 증시에서 특히 반도체 부문 그리고 특히 트럼프의 그 말에 관련해서 즉 타이완에 대해서 많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방위비를 걷어서 너희들이 그동안 벌었던 반도체 그 매출 좀 나한테 갖다 주면 안 되겠니? 라는 그 한마디에 지금 완전히 일제히 다 무너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우존스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6거래일 연속해가지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 30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미국 증시, 즉 전체적인 기업들 자체의 섹터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조금 더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겼다. 즉 상방에 있는 마진이 좀 더 생겼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자리로 봤을 때 41,221포인트를 넘겼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나스닥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위로 올라가서 19,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스닥하고 S&P 500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스닥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갭 하락했죠. 그래서 21선이 좀 무너졌고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대략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라인까지로 본다 했을 때 대략 17,400포인트, 470포인트까지는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과연 여기 받쳐주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18,000포인트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다음 S&P 500 한번 보겠습니다. 5,500을 넘어선 자리에서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5,500은 이미 돌파를 했고 여기에서 올라갔던 자리는 사실상 우리의 AI 반도체가 만들어낸 거품, 즉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던 AI 관련 종목들이 만들어낸 거품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즉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돼 있던 HBM 관련 종목들의 거품이 빠지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주가 차트, 우리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코스피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추세 자체는 이렇게 가지고서 상승하는 추세로 지금까지 보여왔던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크게 피워봤을 때 자, 현재 자리에서는 개발락한 건 맞습니다. 지금 2,809포인트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짧게 해가지고 대략 한 7거래일 정도를 여기에서 횡보 라인을 만들었던 거를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 튀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횡보 라인 안에 있다가 오늘 갭 하락을 한 자리에서 다시금 튀어를 준비를 하고 있다. 즉 여기에 2,805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금 올라가려는 자리를 맞추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2,800포인트를 지켜주겠냐? 제가 봤을 때는 지켜줄 확률이 높고 설사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역시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 갭 하락을 했지만은 아래꼬리 길게 주고 당겨 올리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현재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저점 812포인트. 자, 832포인트가 원래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였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밀리고 난 다음에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코스닥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횡보를 해왔죠. 832에서 874포인트 이 사이에서 계속 행보를 해왔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 안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이탈이 나왔다. 자, 이것이 왜 이탈이 났냐? 결국은 트럼프의 말 하나 때문에 됐다. 문제는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후보가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불안한 증시를 반영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코스닥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종목들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현재 자리를 버텨주는 종목들을 보면 첫째 체코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원전 관련주,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그다음 세 번째로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여전히 그래도 아직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대형 종목들, 특히 종합 화장품으로 있는 아모레 계열들은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있다. 이것들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코스닥이라든가 혹은 이 코스피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패닉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 혹은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이 주식이 겁난다. 그렇다고 해서 던지시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 종목. 자,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월 2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25조 원이 넘는 그 자금을 투입을 해서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수 종목들, 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HD 계열, 즉 조선 계열들,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장품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금융 쪽에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신한금융이라든 금융지주라든가 KB금융 같은 대형 지주사들 같은 경우 외국인 지분이 60에서 70%가 넘어가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기서 외국인들이 지분을 더 늘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외국인들의 자금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3분기에 들어가면서 대략 2주 정도 지금
대략 지금 7월 15일이죠. 자, 3분기 들어와서 2주 정도가 지난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 3일에서 4일 정도의 빠른 섹터의 순환매가 들어가고 그다음 섹터 내에서의 순환은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순환매가 계속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대는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멋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변동이 있을 경우에 다 놀라가지고서 물량을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버린 물량 어디로 가느냐? 다 기관들한테 갔다가 기관이 다시 외국인한테 돌려주는 이런 식의 구조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6월 말까지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기관이 매수했다가 던져놨던 것들 지금 다시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는 기관이 매수하고 오후에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런 식의 패턴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 가끔 가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외국인이 오히려 매도를 주도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날이 걸렸을 때는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수급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무엇이냐? 그동안 저가로 떨어져 있던 종목들, 즉 그야말로 바닥 중에 바닥이라서 아무도 보지 않았던 화장품, 그다음에 건설 종목, 그다음 원전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제는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동안의 경소, 단, 박형, 즉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우리의 지식 가지고서 즉 지식 산업으로서 움직이던 종목들,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서 바닥을 현재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과 달리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중후장 대형 즉 그야말로 시설을 투자하는 SOC, 그다음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에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저가에서 서서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나 저 PBR뿐만 그동안에 나왔던 저 PBR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석해 봤을 때 정말로 이 종목은 가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싼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앞으로 봤을 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즉 1분기에서 2분기 이내에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내림세 보이는 가운데 저가에서 매수세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헤드라인에서 살펴봤듯이 어젯밤 체코 원전 수주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소 24조에서 최대 48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또한 유럽에 대해 앞으로 수주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중동에서도 추가적인 수주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전산업, 한전기술 등 원전주 강합니다. 전문가님, 이 상승 추세 언제까지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보는데 최소 2분기, 즉 연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 첫 번째 일단 우리 팀코리아에서 일단 체코에서 24조 원의 원전을 수주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수주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거 100% 추가 수주 된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동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나 이런 그 독일 같은 서유럽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송유관이 지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콜파워, 쉽게 해서 석탄이라든가 LPG를 넣기에는 지금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전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체코나 폴란드 같은 이런 국가들이 과연 원전을 과연 진행하겠냐? 제가 봤을 때 할 확률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뉴브강 지나가는 그 유역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일단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진 지역,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SMR을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APR 1400형 혹은 1000형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확률이 높다. 요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거기 관련해서 지금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K
KPS, 자 한전 자회사 삼총사들이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강한 상승세 보였고 장중에 거의 뭐 그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전기술 같은 경우 시가총액 3조가 넘어가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강하게 올라갔죠. 자, 이거 한번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보도록 하죠. 한전기술 지금 현재 봤을 때 아주 크게 올라가서 오늘 거의 28% 급등해가지고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고 장중 최고가 98,100원까지 올라갔던 이런 강력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행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가기는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실제로. 자, 진짜 갈까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이죠. 보시면은 65,200원에서 74,400원 사이, 이 사이에서 계속 옆으로 가고 어떨 때는 떨어지고 해가면서 사람들 애간장을 완전히 녹였던 이런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릅니다. 자, 이렇게 튀어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제는 갈 때가 됐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한전 관련된 자회사,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이 세 개 종목은 전력 관련되어서 특히 LPG 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전 그리고 수력 발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뭔가 모멘텀이 나올 때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즉 AI로 인해서 생기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내놓고 있는 엄청난 그 소모하는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원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수주할 수 있는 종목들, 자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이 이제 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대우 종목들, 자 대우건설 한번 보도록 하죠. 대우건설 지금 현재 보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오늘도 역시 강하게 올라가고서는 지금 빠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력하게 장중에 튀어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몇 %까지 갔냐면 18.78%까지 올라갔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바닥을 잡고서 올라가고 있는 아주 이쁜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돌고서는 그동안 해가지고서 4개월 이상 거의 5개월 정도를 횡보하다가 드디어 위로 튀어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게 이게 그냥 한때의 어떤 그 저걸로 한때의 그 작전으로 볼 수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는 실적이 그동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거를 생각했을 때, 자 그동안에 지금 보면은 IFRS로 해가지고서는 국제 연계형 회계라고 난 다음에 모든 건설주들은 일제히 하락을 해가지고 바닥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잡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건설 원자재 악화, 그다음 임금 상승으로 인한 여러 공사비 상승, 그다음에 PF 이슈 이런 것들을 모든 악재를 두들겨 맞고서 지금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즉 수주할 것들만 있으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조선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외에도 지금 현재 동유럽이라든가 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동안 이전에 있었던 대우그룹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종목, 자 HD 한국조선해양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전에 대우에서 조선해양이었죠. 자 그는 약간은 좀 다른 거지만, 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한참 쭉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봤을 때 앞으로도 이 종목들은 그 대우 관련되어 있는 옛날에 대우 그룹에 속해 있던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그 모멘텀이 있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전 쪽까지 살펴봤습니다. 추가 수주 기대감 커지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고요. 또 연말까지는 상승세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신 만큼 관련 종목들 매수 관점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종목별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제약사와 협업이나 또 식약처 특수가 있는 종목들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샤페론이나 퓨처캠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 또 비만 치료제 안에 에서는 동국제약이 약효가 2, 3개월 정도 지속되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제약회사 로슈는 먹는 비만약 임상 1상을 진행했는데 4주 만에 체중의 6%가 빠졌다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재밌는 것이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GLP-1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그 우리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거기 관련돼 있는 뭐 종근당이라든가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을 비롯해 가지고 유한양행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종목들 제형을 좀 바꾼다든가 혹은 외국 회사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종목들 혹은 ADC 관련돼 있는 이런 신규형 새로운 형태의 신약을 개발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종목들은 지금 이 어려운 장에서도 버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일단 샤페론이라든가 퓨처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비만 치료제, 특히 위고비 관련돼서 제형 변화시켰던 샤페론이라든가 아니면은 퓨처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앞으로 좀 더 그 빠르게 식약처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 즉 이런 것들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 해외 제약사 특히 일라일릴리,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머크, 그리고 파이자 이런 4대 종목을 비롯해 가지고 그 이외에도 여러 신약 회사들하고 접촉이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제형의 변형에 대해서 특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먹는 제형이라든가 혹은 주사제보다는 사람들은 간편한 걸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붙이는 패치형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니들 같은 그런 요즘 새로 나오는 형식을 가지고서 가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신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보는 거 첫 번째 녹십자 웰빙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 지금 완전히 바닥을 잡다가 완전히 거꾸로 크게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거의 28.89% 거의 급등했죠.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121선 터치하고서는 지금 약간 좀 빠져 있는 자리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680원대 여기에서 현재 자리를 잡고서 그러고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일단 녹십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중국 쪽에 대한 그 유통망을 어느 정도 줄이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서 글로벌 그다음에 국내 영업을 좀 더 확실하게 잡는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실적 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CDMO 관련 종목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서도 이런 CDMO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해서 지켜보시는 것들이 좋고 그다음에 또 실적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 그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 것들 혹은 계속 바닥을 잡고 조정 들어가서 그동안에 많이 손해를 보고 속상하셨던 그런 투자자님들이 지금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렇게 힘든 시기야말로 오히려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또 유한양행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녹십자 웰빙이라든가 샤페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주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대신에 퓨처캠 같은 거를 좀 더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퓨처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 굉장히 좋죠. 자, 샤페론은 지금 현재는 조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여기에 퓨처캠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자, 아주 어토독스라 그러죠. 정석적인 차트 추세를 만들어서 강하게 상승하고 이평선 정배열에다가 상당히 변동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식약처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이 된 종목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신약으로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까지 살펴봤습니다. CDMO나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 관점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쪽 어제 화장품 수출 견조했다라는 말씀 드리기도 했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K뷰티 1위부터 5위까지 싹쓸이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큰 종목,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중소형주 다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 화장품 쪽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화장품 지금 해가지고서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조정이 한 달 정도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금 이제 돌리는 자리,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돌리는 자리가 나왔다는 거, 이 점을 잘 지켜보시고, 자, 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번 돌리는데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주 이상, 2주에서 한 달, 그다음에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5일에서 7일 정도, 7거래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돌리는 자리에 왔다. 자, 아모레퍼시픽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자, 138,200원에서 돌림목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자리. 자,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기에 61선을 드디어 돌파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한때 넘어갔다가 지금 현재는 지금 조금 쉬어가는 자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넘어갈지 여부 잘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61선 돌파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이 적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강한 힘이 들어오고 있다. 즉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아마존 프라임데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보는 게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재 쪽으로 많이 이제 지켜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 특히 이제 이런 대형 종합 화장품 회사들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ODM 회사들. 자, 여기에서 그 대형 화장품 종목이 일단은 올라가는 것들을 지켜보고 나면 그다음에는 ODM 종목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실리콘2라든가 그 여러 가지 이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지금은 오히려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 거는 이제는 제조해주는 회사들, 즉 제조사들 그중에서도 ODM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역대급 실적이 나와 있고 그다음 앞으로도 3분기 이후에 실적이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ODM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봤을 때 코스메카라든가 아니면은 코스맥스 그리고 또 콜마 같은 콜마 그룹 계열사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우선 이 종목들 중에서 또 재미있는 것들이 현재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여러 화장품 회사들이 변신을 했습니다. 뭐로? 건강기능식품, 우리 건기식이라 그러죠. 아니면은 미용기기, 그중에 특히 이제 개인용 미용기기 같은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휴질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비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그럼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일단 돌렸지만 그 이외에 또 하나 아모레지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자리이다. 자, 현재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모레지도 역시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아모레퍼시픽이 너무 비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견조한 움직임 그리고 여기서 다시금 되돌림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자, 여기에서 우선 여기 이 적이 역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일단 첫 번째 1차 목표가 36,900원까지는 일단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섹터까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봤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봤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생담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고요. 매수가는 22,400원, 비중은 16%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7월 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용 동박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을 전해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다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7,000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솔루스 첨단 소재 종목은 동박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선 AI 반도체 관련된 동박도 있지만은 2차 전지 보통 소재로 이제 많이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자리에서 아마 매수를 하셨던 걸로 제가 봐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 22,400원. 자, 22,400원 자리를 잠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22,350인데 요 근처로 보죠. 자,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네요. 자, 보니까 여기에 급등했던 요 자리. 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니까 많은 그 개인 투자자님들이 보면은 여기에서 더 올라갈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 자리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보시게 되면 자, 쭉 당겨봤을 때 여전히 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자리가 돌파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게 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랬는데 속절없이 갑자기 쭉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서 지금 많이 놀라셨을 텐데. 자, 여기서 보도록 합니다. 지지대 15,830원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집어놓은 이 자리. 자, 그러면 이 15,830원 자리가 왜 중요하냐? 지지를 여러 번 받고 있죠. 최근 들어서. 자, 하나, 둘, 세 번. 자, 세 번째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 15,830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됐냐? 자,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왔고 여기 또 두 번째. 자, 요 두 번째로 큰 거래량 들어오는 이때에 많은 분들께서 아마 고점에서 사시고 나가지고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탈출할 방법이 있느냐? 당연히 있지요. 없을 리는 없죠. 자, 여기에서 오늘 현재 자리로 봤을 때 마켓 하락했지만 이렇게 상승하려는 힘이 있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봤을 때 상승하려는 힘이 지금 보이죠? 자,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자리를 지켜주려는 모습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16,960원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처음에 시작했던 시초가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더 내려갈 수 있겠냐? 내려가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자리는 사실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단 동박의 힘만 가지고 가는 것은 어렵다. 지금 현재 모멘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AI 반도체, 두 번째는 2차 전지였죠. 자, AI 반도체의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던 이 동박이 지금 떨어졌어요. 왜? 그러면 왜?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들어선다면 네. 지금 그리고 미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중국과 타이완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한 압박을 가할 거라는 게 지금 보이죠. 자,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상황은 무엇이냐? 미국의 대선의 결과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 압박은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던 회사들 타이완계.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엔비디아, AMD, 그다음에 또 뭐 있죠? TSMC, SMCI 이 4대의 AI 반도체,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은 지금부터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나은 건 AMD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여기를 살려줄 수 있는 모멘텀은 무엇일까? 바로 2차 전지. 그것도 뭐다? ESS. 이 두 가지가 이 2차 전지의 ESS의 모멘텀이 나오게 됐을 때 충분히 이 자리는 돌파할 수 있는 자리다.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2차 전지가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기차를 바라보지 마세요. 전기차가 생각보다 못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버릴 수가 없는 거 ESS는 절대 못 버립니다. 왜? 지금 현재 미국의 가정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ESS를 달아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가 ESS로 해가지고서 더욱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동박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현재 이 박스권 22,350원대의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고 쭉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매매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댓글로 주신 상담인데요.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매수가는 17만 7,300원,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목표가 18만 원까지 봐도 될까요?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상담 주셨는데요. 오늘 17만 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이거를 연속 강했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갑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목표가 18만 원 가능할까요? 자, 매수가가 지금 이제 17만 7,300원이니까 여기서 봤을 때 여기 고점 들어왔다. 어제 사신 것 같네요. 어제 샀다가 여기서 조금 놀라신 것 같아요. 자,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셨는데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자, 삼성전기가 어떤 종목입니까? 자, 여러 가지 이제 삼성에 관련돼 있는 종목 그 반도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소재들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반도체뿐만 아니라 브라운관 디스플레이 이쪽에도 역시 많은 소재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자, 삼성전기가 왜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유리기판 어쩌면 나올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유리기판인데 기본적으로 삼성 코닝 시절에 그 브라운관 만들던 그 실력 그다음에 그것들까지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삼성전기 앞으로도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들어갈 확률이 있는 종목이다. 숨겨져 있지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자,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자, 14만 7,100원에서 16만 3,100원대에 이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하고 위로 지금 자, 파동을 만들고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자, 파동을 만들고 올라간 자리인데 18만 원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줄여봤을 때 이 삼성전기가 최고로 갔을 때가 얼마냐? 22만 3천 원이에요. 자, 최고로 갔을 때가 22만 3천 원. 자, 여기에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요거를 보면은 여기 22만 3천 원이 가장 큰 자리예요. 여기. 자, 여기 조금 느린데 자, 요걸 좀 보시죠. 자, 여기에서 22만 3천 원 자리가 가장 큰 자리인데 지금 현재 18만 원 아직까지 룸을 봤을 때는 2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지금 있다.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정도로 괜찮겠느냐? 지금 현재 봤을 때 이동평균선 즉 이평선 정배열에다가 파동탄 추세. 자, 그러면은 뭐죠? 정석. 어서덕스라 그러죠. 정석적인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면서 아주 잘 가고 있는 종목이고 여기에 맞춰서 또 이 종목은 시가총액 12조 7천억 원짜리 대형주입니다. 이 대형주가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삼성전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들고 계신다면은 네, 그래도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꼭 홀딩하고 올라가셔서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고요. 앞으로 상승 가능성 높다고 봐주신 만큼 홀딩하시면서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1611 혹은 161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D입니다. 매수가는 34,000원, 비중은 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불닭볶음면 리콜 해제 소식에 소스 공급이 부각되면서 급등세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39,000원대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S&D 어떻게 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사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삼양식품이 너무 비싸니까 이걸 샀다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죠? 네. 자, 삼양식품이 비싸니까 이걸 이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불닭볶음면 지금 마트 가면 소스도 지금 팔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옛날에 신라면 얘기하는 게 그 비유도 비슷합니다. 자, 신라면
신라면을 사려면 농심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농심 스프 그거를 만드는 회사를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서 지금 아마 S&D를 매수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3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자리에서 사셨네요. 여기 보시니까 자, 여기에서 사가지고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가지고서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수익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올라갔을 때 자, 4만 원에서 지금 보면은 6만 300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최고가가. 그죠? 그럼 몇 퍼센트죠? 대략 80% 넘는 수익을 처음에 보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최고가 6만 3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분은. 자, 그러면은 자, 스프 만드는 종목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삼양식품은 올라갔는데 당연히 갈 수 있지 않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이분은.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스프는 스프, 면은 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냐? 만약에 S&D가 자체적으로 어떤 판매 루트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매출을 일으켰다. 그렇게 해서 그게 더 낫다. 그러면 당연히 S&D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모멘텀이 보이지 않고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보이지 않거나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같이 실적 장세가 어느 정도는 중요하게 보여지는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변형이 됐습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거래량이 몰리거나 하는 것이 이유가 없으면 안 몰려요. 이유가 없으면 안 몰려요, 절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6만 3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은 내가 여기에서 이 정도면 충분했어. 50%만 넘어도 내가 정말로 많이 벌었네라고 생각하고서는 여기서 익절하셔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익절 안 하셨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욕심을 어느 정도까지 부리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지만 여기에서 수익을 만족하고 그다음에 수익 실현하고 난 이 자금을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가 가장 큰 투자의 핵심인데 여기서 이 투자자님께서는 약간 그 부분을 놓치신 거예요. 첫 번째 마인드는 많은 수익이 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수익은 날아갑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현재 자리. 현재 자리 S&D 보면은 38,400원짜리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떨어지겠냐 올라가겠냐 잘 모르겠죠. 단 하나 확실한 거 지금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분은. 자,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결정은 어떻게 되냐. 바로 투자자님께서 하실 몫입니다. 자, 여기서 이만큼의 수익을 가지고서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래도 20% 가까운 수익이 났는데 이 수익을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수익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그냥 좀 더 끌고 가면서 리스크를 가지고 가더라도 다시금 올라가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그것은 그야말로 투자자님의 몫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얘는 못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는. 왜? 삼양식품을 따라 올라간다 그런다면은 S&D는 당연히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상향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얘는 지금 거기가 한계란 거예요. 얘가 한계에 왔다. 그런데 내게 수익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데 저는 여기에서 일단은 충분히 내가 수익을 거뒀으니까는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수익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파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는 게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수익을 거두는 거 1%라도 0.1%라도 내가 수익을 거뒀다면 그 수익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S&D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투자 철학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는 데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의 공략주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오후장 어떤 종목으로 시장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오늘 종목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힘든 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종목 JLK 여러분들께 들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비대면 관련주, 그리고 굉장히 지금 핫한 종목이죠. 자, 비대면 관련주로 굉장히 핫한 종목이다. 자, 첫 번째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 좀 빠졌다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안에 잘 지키고 있다. 자, 12,340원에서 16,600원대의 이 박스권을 지키고 있는 자리 대략 2달 정도를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비대면 진료. 그중에서도 첫 번째 뇌졸중 관련된 CT 진단, 이거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지금 정부 정책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 지금 FDA 승인을 받은 것이 전립선 암 진료를 그거를 가지고 전립선 암 진단을 CT로 볼 수 있는 거, 그 기술을 지금 FDA 승인 받았어요. 미국 승인 받았어요. 이거는. 자, 이것도 두 번째. 세 번째, 어제 나온 소식이죠. 유펜. 자,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대 유펜 스쿨에서 지금 우리하고 이거 원격 진료 컨설팅 좀 합시다라는 얘기 나와서 또 지금 그래서 어제 이게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상당히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M&A의 확률이 높다는 거.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진단업체 2개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이 JLK를 M&A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실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신다면 이 종목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12,300원에서 16,600원대의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현재 약간 떨어져 있는 자리,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매수하기 좋은 찬스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손절 라인은 12,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은 조금 더 떨어져서 이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을 경우에 오늘 오후에 자 종가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는 상위로 봤을 때는요, 우선은 여기에 있는 박스권 상단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높게 봐가지고 24,960원대 한 25,000원대까지는 우선 강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단 요거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가셔야 됩니다. 현재 자료로 봤을 때 자, 거래량은 계속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옆으로 횡보한다. 거래량이 많은데 옆으로 횡보하는 뜻은 뭐냐? 이거는 한번 쏘아 올렸다 그러면 엄청나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공략주로는 JLK 짚어주셨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병원 교수진과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으셔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내림세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하락 종목의 수는 2,000개가량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상황 속에서 오후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빠지고 있는 종목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홀딩하고 끝까지 가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HBM 관련된 종목을 해가지고서 고점에 가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약간은 손실을 보더라도 약간 잘라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아래에서 좀 더 하방에서 다시금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HBM은 그동안에 너무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그 거품이 이제 조금 걷어지는 상황이 있으면은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이외의 분들은 지금부터 홀딩하면서 다시금 지수가 반등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급이 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 어떤 포지션 취하는지에 따라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체크해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원전,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 살펴봤고요. 오늘장 공략주로는 JLK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으로는 양대지수 수급이 강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 여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면서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